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의미가 있는 게 독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함께 했다라는 건데 이 독대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나오던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날 그 회동 비공개 회동하는 바람에 그것도 일부가 TV조선일 겁니다. 밤 11시쯤 떴어요. 네. 그래서 한밤중에 난리가 났었는데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일부가 다 독대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에도 이제 기사가 좀 나갔는데요. 대부분의 신문이 독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독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했다. 정치에서 독대가 의미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네. 독대라는 게 1대1로 만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을 벼슬아치가 임금님을 단독으로 만나서 직언을 할 때, 네. 이런 걸 이제 독대 어원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고위 임원을 내가 독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직원은 저 임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 핵심 인력이네. 이렇게 평가가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대를 했다. 이게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 극적인 화해를 했거나 뭔가 중요한 어떤 그 거래를 했거나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독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언론이 결과적으로 오보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독대가 아닌 걸 확인해 준 게 또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독대가 아니었다라고 네.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언론이 좀 망신을 당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 회동 이후에도 지금까지 자꾸 독대라고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화해를 했다. 화해 좀 해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언론사에서는 지금도 독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독대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갈등 독대를 했다고 했는데 독대가 아닌 걸로 증명이 되면서 확인이 되면서 이게 아직도 갈등 해소가 잘 안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극적인 화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난 것 자체도 약간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 만남을 성사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그래서 여권의 분열을 막으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메시지를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 때문에 대통령 메시지가 약간 꼬이는 국면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날 이제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랑 만나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당직 개편에 대해서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날 만난 이후에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대표를 따로 또 만나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위임시키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메시지가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메시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게 꼰대 부모님이 네. 애들한테 쓰는 수법입니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 사실 이제 마음속에 딱 정답이 있어요. 네. 그래놓고 이거 하면 어떨까요, 엄마? 그러면 글쎄 그건 좀 그렇지 않니? 하고 이제 딱 방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다른 선택을 하면 글쎄 그것도 좀 그렇지 않니? 해가면서 이제 자기 자녀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쓱 몰고 가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서 그거 네가 결정한 거야.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중 플레이죠. 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트릭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아니 본 뜻은 따로 있는데 네. 당신이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영 불안하니까 이제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딴소리를 하는 이런 이상한 장면이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 대단히 큰 공을 세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또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도대체 그 형님은 왜 비서실장을 하는 거야 이런 그렇군요. 아주 야박한 평가가 있어요. 아니,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고 총선 떨어지고 나서 비서실장으로 그냥 취직한 거 아니야? 네. 하는 일이 뭐야? 이제 이렇게 굉장히 또 비판을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무참모들의 평가를 뭘로 해야 될까요? 결국 대통령의 어떤 직무평가, 대통령 지지도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된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그렇진 않죠.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언론에 노출 안 되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이제 그 사실 비서실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서실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네. 의외로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 자,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중용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당직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에서 방점이 찍힌 건 폭넓게 중용해라. 결국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해라. 이런 여기에 가깝게 메시지가 나온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폭넓게 중용해라. 그 얘기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빼지 말고 네. 데리고 일해라. 그런 얘기죠. 그게 본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영혼은 없는 그냥 그렇죠. 말로만 그냥 하는 뭐 그냥 알아서 잘해 보세요. 뭐 네. 이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고 난 뒤에 이제 한동훈 대표 쪽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점식 의원은 다음날 최고위원까지 나오면서 버텼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버틴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본인은 뭐 임기 1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위 의장 임기 1년이라는 게 원내대표하고 런닝메이트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대표가 바뀌면 당연히 그만두는 게 정치도의장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1년 얘기하고 좀 굉장히 좀 구차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인의 정점식 의원 본인의 자존심, 명예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네. 용산에서 비서실장을 보내서 한동훈 대표한테 유임 요청한 걸 보면 용산에서 그냥 좀 있어봐, 버텨라. 네. 아마 이렇게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퇴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건 물론 진실은 알 수 없어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아니 내 뜻에 의해서 뭐 물러난 거다. 내가 무슨 용산 오더 받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이건 정점식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네. 어떤 파워게임에 의한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워게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 그대로 정점식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까지 최고위원회의까지 나오면서 이제 버티기에 들어가니까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정점식 의원이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한 건데 이 대목에서 좀 흥미로운 인터뷰가 하나 나왔는데 김종혁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인데 취지는 이거예요. 원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을 하려고 했는데 친윤들이 정점식 그 의원을 두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서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라는 취지인데 결국 그러면은 친윤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대결에서 한동훈 대표가 승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한동훈 대표 승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꺾고 대표가 파워게임에서 이겼다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대통령에 대한 결례기도 하고요. 네. 또 당내의 어떤 화합에도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를 저는 이제 나중에 텍스트로 봤는데 네. 아니 이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 그냥 그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교체하고 싶으니까 교체한 거를 네. 보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교체 안 하려고 했는데 친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교체했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옳지 않고요. 뭐 그런 말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보도는 하지만.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진실하고 상당히 큰 흐름하고 거리가 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부터 교체하려고 하는 게 원래 마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완용 선임 기자께서 최근에 쓰신 막전막후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장 드라마가 윤한 갈등 시즌2라는 제목으로
다시 방영되는 것 같은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윤한 갈등 시즌 2 이거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공백기죠. 그런데 아마 공수처에서 그 최상병 사건, 정확히 얘기하면 그 수사 개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뭐 이런 걸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이 쟁점이 될 거고요.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대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왜 발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야당의 압박이 본격화될 겁니다. 물론 이미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최상병 특검법이 첫 번째 폭탄.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은 지금 이 참 난제예요, 여권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또 부닥칠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폭탄. 그래서 두 개의 폭탄이 두 사람 관계 앞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승리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시즌 2에서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어쩌면 참혹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뭐 시즌 2 개봉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혹은 반격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을 이제 장악한 데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의 꿈이 당대표는 아니고 대통령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상식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대표로 선출되긴 했는데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을 바라보는 어떤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세력의 시선 자체가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칼럼 같은 거 나오는 거 봐도.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게 바로 검사 출신이라는 건데,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대선에서 또 국민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보수 세력 안에도 이제 확실히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좀 취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언젠가 뭐 기사를 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간 층위에 따라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정치 고관여층, 여론 주도층, 그러니까 좀 보수 성향의 무슨 언론, 보수 성향 정치인들, 또 뭐 보수 성향 관료 출신들, 이런 분들은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라서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사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약점을 노출했는데 한동훈 검사 출신 대통령 또 될까? 또 설사 된다고 해도 잘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 성향 그 유권자층 다수 이쪽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동훈 다음 대통령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가장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검사 출신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반정치주의입니다. 국민의힘에 무슨 뭐 다른 정치인들 뭐 다 뭐 시원찮잖아. 그냥 새로운 정치인 한동훈, 젊은 정치인 한동훈이 하는 게 낫지 않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이렇게 지금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보수 세력 안에 이 두 가지 흐름이 앞으로 일종의 논쟁 같은 걸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흐름으로 보면 결국은 유권자 다수의 그 한동훈 차기 대통령론 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돼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 다 마찬가지로 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권자들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면 뭐 일종의 포퓰리즘 흐름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또 뭐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에 조선일보 칼럼에 언급된 내용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떠들고 있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가 실렸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새 인물이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떠들고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여기에 숨겨진 속뜻이 뭔가요? 일단 두 가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그 한동훈 대표한테 일종의 숙제, 과제를 준 거죠.
당신이 이재명 대표 반사이익으로 대표는 됐는데 근데 당신 진짜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자격이 있어? 당신 한번 입증해봐. 당신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무려 47개 혐의로 구속해서 기소했는데 다 지금 무죄 나왔잖아. 당신 뭐야? 당신의 보수 정체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숙제를 풀 수 있으면 당신 뭐 차기 대통령 할 수 있지만 이걸 풀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숙제를 내준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참 묘한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니고 누가 나와 다른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 네. 이거는 반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이재명만 아니면 누가 돼도 괜찮다 일단 말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신들 정권 잡고 싶으면 알아서 이재명을 당신들 손으로 제거해라.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제 혐오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공포감, 두려움 네. 이런 것도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가치 있는 얘기는 아닌데 네. 좀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 대표가 물론 당을 먼저 추스리는 게 먼저긴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뭔가 어제 대선은 중도층 싸움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대통령 선거에서 좀 유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중도층 싸움 측면도 있지만 정치라는 게 또 뭔가 이제 시선을 잡아 끌어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들이받고 또 일어서는 새로운 네. 권력. 뭐 이런 이미지 창출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통령 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권력 투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둬야 될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뭐 무너뜨리다시피 하고 네. 또 김건희 여사도 좀 확실하게 사법 처리하는 쪽으로 태도를 정하고 이렇게 되면 보수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드디어 진짜 검사 윤석열은 저 가짜인 것 같고 진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진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고 한동훈이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가는 길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약간 유리한 지점은 여권 안에 의외로 대선 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탈락한 것 같죠. 이번에 네. 한동훈 대표 막아보려고 했는데 네. 못 막았잖아요. 잘 안 됐죠. 오세훈 서울시장 있지 않나요? 서울시장은 뭐 굉장히 유력한 주자인데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메가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치인인데 왜 그럴까? 근데 자기들이 봐도 뭔가 좀 약간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도 대구 경북 쪽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씌운 배신자 프레임 아직도 못 벗는 것 같다고 하고요. 차라리 지금은 뭐 당 밖에 있지만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가 오히려 좀 확실한 지금 대표는 아니고 그냥 의원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의원이죠. 네. 네, 그분이 이준석 의원이 가장 경쟁자인 것 같다. 20, 30대 남성들을 동원할 수 있는 네. 역량이 있고 또 보수의 어떤 확실한 세대 교체, 거기다 있죠 어떤 뭐 합리적 보수, 젊은 보수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의 여권 내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준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두 사람 다 서로를 약간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견제를 좀 하고 있군요, 서로. 그렇죠. 뭐 공격을 하는 건 아닌데 네. 뭐 은근히 좀 의식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관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총선에서 틀림없이 윤석열 정권이 참패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패배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총선 때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이 다시 대표가 됐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뭐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죠.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법안 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하고 또 24시간마다 이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법안 하나씩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네. 또 법안 폐기되고
법안 또 다시 내고 이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표현한 대로 바보들의 행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봐도. 네. 이러다가 이거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한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8월 18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네.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는 날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침 이제 그 즈음이면 이 폭염도 네.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민주당 대표 지금으로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걸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정치 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협상 테이블에 모든 현안을 다 올려놓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의안을 내놔야죠. 그렇게 해서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 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야당 비난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대통령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성공은 뭐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좀 그 각성을 촉구한다. 이 말로 오늘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휴가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